제가 또 유튜브 또 한번 얘기해야 되는데, 뭐 여기 박한우 빅데이터로 보는 세상 KBS 뉴스 대구 경북 생생 매거진에서 4년 전에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방송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얘기했는데 4년 전 이야기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이 들을만 해요. 라디오 이야기, 라디오에 나오거든요. 라디오인데 제 유튜브에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제 유튜브 방문해서 이렇게 검색을 쓰시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를 받으셨다고 하던데요. 파워포인트에서 바로 이거 엔터키 하면 바로 유튜브로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보시고 정말 방문 좀 해주세요. 네, 좀 충격받았어요. 어떻게 한 명도 구독자가 안 늘어나 이렇게 강의를 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 앞으로의 방향성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물 좀 더. 자, 방향성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 했어요. CEO나 기관장의 연령이 곧 미래의 방향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누가 이끌어가느냐? CEO라고 생각했어. 아니면 CTO, 최고 기술 책임자. 그런데 그게 아니야. 이 재난이, 코로나19, 이 재난 한번 일어나니까 완전히 디지털화 돼버린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강의 오랫동안 든 거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전면으로 온라인으로 수업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은 방향은 결국은 온라인으로 이제 결국 다 트랜스포메이션 돼버렸어요. 그럼 내용은 뭐냐? 저는 이제 결국은 이제 뭐 5D로 이제 제가 정리를 했어요. 왜냐하면 디지털이니까 D가 중요할 것 같아가 D로 한번 풀어봤어요. 그 다음에 뭐 D는 분배야, 분배. 이제는 분배가 중요한 것 같아요. 분배가 꼭 공유로 연결돼요. 그래서 나 우리나라가 방향성이 어떤 정당이 대통령 혹은 정권을 창출하든 간에 이 방향 갈 것 같아요. 창조. 해서 이제 포용으로 왔잖아요. 그 다음에 공유가 되고. 근데 이 공유라고 하는 것이 웃겨요. 이 공유가 우리가 예전에 우리 속담에 콩 한쪽도 반쪽씩 나눠 먹는 것이 미덕이다라고 하는 이런 공유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공유를 생각하는 것은 순진한 발상이에요. 지금 생각하는 공유는 뭐냐면은 그렇죠 뭐냐면 내가 쓰지 않는 것을 그렇죠 다른 사람들한테 대여해 주고서 나는 수익을 창출하는 거 이게 이제 공유인 거죠. 이게 이제 지금의 자본주의 2.0 시대의 공유인 거예요. 사실은 그냥 콩 한쪽을 반쪽으로 나누어서 내 반쪽 먹고 네 반쪽 먹고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이게 공유가 아니라 지금 자본주의 2.0 시대의 공유는 활용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가만히 두지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 빌려주고 그 다음에 빌려준 사람도 거기에서부터 뭔가의 보상을 받자라는 그런 개념의 공유인 거죠. 그런 개념의 공유가. 그래서 결국 이 공유가 결국은 자본주의 2.0 시대이기 때문에 또 가능한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자본주의를 더욱더 집중화시키는 것이 이렇게 써 있어요. 왜? 그러니까 소유의 시대가 가고 접속의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접속의 시대가 왔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접속해야 되는 그 대상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의 어떠한 권한을 더 강화시키는 거이기도 하잖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있는데 여하튼 이 공유가 그런 식으로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과거의 어떤 미덕의 공유로 생각하면 안 돼요. 결국은 그런 측면에서 분배죠. 이 분배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재원도 많이 가지고 있다면 이 재원은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냥 쌓아두는 것이었는데 그러니까 풀어 해치아 넣는다 이런 거죠. 쉽게 말해서 관공서에 있는 건물도 그냥 1년 중 사용하지 않는 시간은 문 닫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문을 여서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거 이것도 공유고 분배인 거죠. 그 다음에 그와 같은 파괴적인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disruptive, 파괴적인 혁신. 그 다음에 이러한 것이 우리가 dissolve, 우리가 스스로 서서히 스며들듯이 해야 돼. 가격하게, 급작스럽게 하면 쓰죠. 그 다음에 또 이러한 것이 뭡니까? 융합스럽게 돼, dissolve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확산시켜야 돼요. 디퓨전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을 하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정말로 그러니까 결연이 있어야 결연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정책 의지가 확고해야 되는 정책 의지가 없으면 이거 못 만들죠. 정책 의지가 해야 그러니까 그래서 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대구를 풀어보니까 그 방향성을 이런 거 대구의 D는 다이나믹하게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부가가치를 만들어야 돼. value added 만들 부가가치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대구를 어떻게 우리 에너제틱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냥 탄소 중립이니까 그린으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영하게 가야 돼. 이 영하게 간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생물학적 나이를 영하게 가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령층 실버 계층도 우리가 영하게 청년스럽게 산다면 영해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 영의 어떤 방향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서 뭐 하나씩 내라고 해가지고 이걸 냈어요. 왜냐하면 데이터 복지 페이 플랫폼을 구축하자. 이건 뭐냐면 데이터 복지. 우리 모두가 데이터의 생산자인데 이 데이터의 생산자인데 여기 생산자들이 보상을 못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보상을 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자라고 얘기를 해서 했어요. 우리 대구시도 이제 대구형 배달 앱이라는 거를 만들었죠. 대구형 배달 앱이 잘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비자들, 대구 시민들의 데이터를 잘 분석을 해서 어떻게 또한 대구형 배달 앱에 있는 마켓 하는 그러한 중소 자영업자들한테 넷플릭스가 했던 것처럼 그런 카테고리를 만들어줘야죠. 넷플릭스 어떻게 했어요? K 웹툰에 기초한 K 드라마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카테고리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데이터는 누가 줬어요? 넷플릭스 이용자인 내가 준 거잖아요. 대구형 배달 앱에서 대구의 시민들이 데이터를 줬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제대로 된 카테고리를 잘 만들어주는 것은 대구시가 해야 될 일이고 거기에서부터 이득을 보는 것은 거기에 들어와 있는 자영업자잖아요. 그럼 대구 시민들한테도 그런 데이터를 생산했으니까 뭔가 뭐 데이터 생산을 많이 해주고 데이터 생산에 대해서 더 많이 동의해 준 시민들한테 뭐가 있어야 돼요? 서비스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이 복지라는 이름이죠. 복지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그런 이 땅에, 그 다음에 이 나라에, 이 도시에 에서 태어났는 만큼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것들을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것이 인간으로 살 수 있는 것. 데이터도 마찬가지. 이 온라인 플랫폼 공간에서 내가 생산했으니까 최소한의 거기에 대해서 보장을 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데이터 경제 시대에 기업의 수입 창출 기회도에 따라 계층별로 데이터 가치가 차별적으로 처리될 위험성이 있다. 이건 뭡니까? 데이터를 많이 생산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주문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죠. 배달의 민족. 그러면 배달의 민족이 주문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데이터들을 훨씬 더 잘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플랫폼 중립과 복지의 관점에서 이런 데이터를 공유를 많이 하면 거기에 대 보상을 제공해 줘야 된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마이데이터의 금융권이라든가 통신사, OTT, 배달에 다 이제 연결이 되니까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환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복지 페이퍼물을 하자라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제가 디지털 유대 분과에 속해져 있어서 냈더니만 이제 관련 부처 담당 공무원이 피드백이 왔어요. 정보 주체의 개인 데이터 제공 활용에 대한 경제적 가치 개념을 마련하는 의의가 있으나 민간의 자율적 영역에서 구현 가능하면서 사회적 합의 등이 필요한 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번 정부 내에서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없다. 디터민드가 없다. 디스럽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번 정부에서 못하겠다.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근데 프랑스에서 있잖아요. 프랑스 디지털 공화국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디지털 공화국법을 만들어서 뭐 얘기하냐면은 공익 데이터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공익 데이터냐면 우리는 공공 데이터 만들었잖아요. 공공 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었죠. 공공기관이 정무기관이 만들었는 거, 그 다음에 정부 산하기관이 만들었는 걸 공공 데이터라는 개념에서 제공하자라는 거잖아요. 프랑스는 한 발 더 나갔어요. 민간이 생산한 데이터일지라도 공익성이 있으면은 이것은 공공 데이터와 준하게 해야 된다 해서 공익 데이터. 그래서 프랑스 디지털 공화국법을 만들었어. 예컨대 뭐죠? 한전 같은 거, 가스공사 같은 거. 그렇죠. 이런 것들은 그냥 공익적해야 하는 데이터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순수 민간 기업일지라도 공익적 목적이 강한 거 이런 것들 그렇게 되면 이 논리도 달라질 수 있겠죠. 이 논리도 달라질 수 있겠죠. 프랑스에서 디지털 공화국 보호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에 대한 어떤 유튜브 세미나도 이제 오픈 데이터 포럼에서 있었어요. 자, 시간이 이제 얼추 이제 10분 정도 남았는데 제가 뭐 이번에 이제 뭐 2개씩 제안하라 그래가지고 또 하나를 제안했어요. 한국형 가이아 X. 이거는 뭐냐? 공급은 우리가 이제 뭡니까? 공데이터 제공법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데이터 기반 행정법을 만들어서 이제 서비스를 어떻게 좀 좋게 할 것인가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이제 데이터 댐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데이터 댐에 학습용 데이터들을 다 올려놓겠다라고 얘기하는 공급 사이드. 유통 사이드는 뭐예요? 마이데이터. 마이데이터 사업을 통해서 금융이라든가 특히 금융에 지금 초점을 맞추어 있잖아요. 금융에 마이데이터 사업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제 산업 부분이 좀 약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특히나 이 마이데이터 쪽은, 데이터 댐 쪽은 뭐가 문제냐면은 데이터 댐 점이 어떤 스탠드 언론한 성격이 있어요. 스탠드 언론. 다시 말해서 댐이 뭡니까? 물을 모아 놓는 것처럼 데이터를 여기다 다 모아 놓는 거야. 그러면 이 각각의 데이터의 어떤 댐들 사이에 연결시켜 주는 거. 그 다음에 데이터 산업단지 사이에 연결시켜 주는 게 필요하죠. 인터데이터 인프라의 성격이 매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북구에 이제 로봇 융합 클러스터, 그 다음에 뭐 융합 단지 만들었잖아요. 그럼 로봇과 관계된 데이터 댐이 필요해요. 그러나 로봇 산업과 관계되어 있는 각각의 산업 단지들이 이 뭡니까 서로 간에 연결되려면 로봇과 관계된 로봇 데이터 댐뿐만이 아니라 인터데이터적인 성격이 있어야 돼. 이것은 이제 유럽에서는 가이아 X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유럽이 이제 뭡니까 브렉시트 됐잖아요. 영국이 빠져나갔잖아요. 그 다음에 EU를 중심하고 있는 게 독일이잖아요. 그럼 독일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 유럽 가치를 구현은 데이터 부분에서도 하자. 그럼 유럽 가치가 뭡니까? 통합이잖아요. 그래서 가이아 X라는 걸 주장하면서 통합된 데이터 기반 시설을 만들자. 인프라.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인프라 법안 통과되는 것처럼 미국의 인프라 법안도 데이터 관련 얘기 많잖아요. 가상자산 얘기도 많고. 그러니까 유럽의 데이터 부분에서 그럼 우리나라는 데이터 때문에 스탠드 언론한 거야. 그러니까 인터 인프라 이게 필요하다. 그거에 특히나 산업단지 쪽에다가 나는 이제 하고 싶은 거예요. 산업단지 쪽에다가. 그래 왜냐하면 산업단지 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대구에서 대구 북부의 그 융합 그쪽으로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특히 스마트 산업단지 중심으로 하자. 그 다음에 지역 균형성을 확보해야 되니까 비수도권 중심으로 먼저 시범사업을 만들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데이터는 다 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다 가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하자 했더니 여기서 이제 관련 부처 피드백도 또 이렇게 얘기해. 스마트 그린 산단 내 기업의 대상으로 데이터 수집 일부 하고 있으나 이게 또 문제인 거야. 우리나라가 제조 데이터는 누구 소관이에요? 중기부 소관이에요. 에너지 데이터는요 산업부 소관이에요. 산업부 소관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데이터의 관리 주체가 유형마다 틀려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인터데이터 인프라를 하려고 그러니까 데이터 공룡식성위원회에다 얘기한 거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2002년 예산은 당장 반영 어렵다. 뭐 못하는 거지 이번 정부에서는. 이번 정부 내년에 끝나는데 그렇죠. 자, 이렇습니다. 대구 차원에서도 우리가 한번 로봇 쪽이라든가 그렇죠. 혹은 우리가 콘텐츠 쪽이라든가 뭐 다 적용이 가능하겠죠. 산업단지 쪽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거 IT 뭐 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법적 근거도 있어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기 전에 지능정보 서비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있죠. 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가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라고 검색을 하면 58개가 나와요. 58개. 그만큼 지자체가 관계되는 것들이 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있어요, 벌써.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조례를 또 만들 수도 있고 조례를 안 만들어도 대구 테크노파크라든가 모바일 융합센터, 디지털 융합센터, 디지털 산업진흥원 아니면 다른 뭐 산하기관들을 통해 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법 제56조에 가면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자체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술과 관계해서 사회적 영향평가도 할 수가 있어요. 사회적 영향평가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국가 및 지방자치대가 할 수는 있으니까 충분히 법적 근거는 있는 거예요.
대구가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통해 가지고 하기 위해서 이제 블록체인 분야에서는 뭐 대구 아이디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 했는데 홍보가 너무 안 되고 있어요. 다운로드 숫자가 보니까 1000명도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홍보 분야에 예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구 아이디 같은 이런 거 이거 대구 아이디만 만들면 여러분들이 뭐 토크 대구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한꺼번에 다 할 수 있거든요. 저도 요새 도서관 출입할 때는 거의 대구 아이디 이거 받았는 거 가지고 이용하고 있거든요. 이거 다운로드 받아 쓰면 되는데 공무원들도 잘 안 쓰고 있어요, 사실은요. 대구 아이디 가면 토크 대구 하고 두드리소, 대구 패스 뭐 다 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블록체인 기반에서 이제 올려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자, 그래서 대구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게 너무 전산 쪽으로 너무 이제 얘기가 되면 이게 얘기가 안 돼요. 저는. 그러니까 대구가 지금 너무 이런 정보화를 전산화하고 정보화를 동일시하면 안 돼. 정보화와 전산화를. 산업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큰 방향성에서 뭐 이제 시간이 5분밖에 안 났으니까 자 이거는 이제 시간이 혹시나 부족할까봐 가져왔는 거예요. 매일신문의 1월 1일자 그러니까 이번이 2021년도 1월 1일자에 위드 코로나 시대 지성들로부터 듣는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매일신문 1월 1일자에 그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시간이 부족할까 봐 이제 갖고 왔는 거니까 이제 여러분들 한번 이제 보면 읽어보면 큰 방향성 그렇죠 이해하는데 이제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뭐 신문을 읽을 수도 있는데 일단 파워포인트에 갖다 놨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제가 이제 인터뷰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빅데이터 활용에도 어떤 인권이라든가 공정성을 좀 지켜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터뷰를 이제 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뭐 여러분들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서 한 분 한 분 그러니까 대면을 하지는 못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대구시정에 참여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대구시가 좀 더 나아가는 데 있어서 뭐냐 앞서갈 수 있도록 그 앞서가면 이제 그것이 다시 시민들한테 또 돌아오고 또 여러분들한테도 돌아가고 여러분들의 가족들한테도 돌아가고 그랬으면 뭐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제 뭐 내용들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소 전달에 있어서 좀 미숙한 측면이 있었을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1차 강의 이후에 제 유튜브 구독자가 한 명도 안 늘어났기 때문에 하지만 뭐 저는 뭐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좋게 평가를 해주시면 좋고 아니면 뭐 냉정하게 평가를 받아들여야 되겠죠. 자,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이렇게 마치고 처음에 오늘 시작 시간을 조금 늦었고 그 다음에 쉬는 시간 없이 진행을 했는데 열심히 참석해 주셔서 많이 감사드립니다. 시작 시간이 늦었는 거는 사실 오늘 이제 행정안전부 그 회의가 또 온라인으로 있었는데 그 행정안전부 회의 때문에 제가 오늘 좀 늦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여하튼 반갑고 소중한 시간 같이 보내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